스마트 팩토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RPA와 AI 구현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희 회사와 자동화 솔루션 업체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파워제는 2002년도 설립되어서 20년이 된 IT 기업으로 주로 과거에 ERP 그리고 SI 서비스를 제조 물류 분야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부터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분야에 올인을 해서 업무 자동화를 위한 RPA와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도 자연어 기반 챗봇과 문서 이미지를 처리하는 OCR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 분야에 약 12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4년간 제조 금융 공공의 최대 RPA와 AI 구축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자체 연구소를 통해서 각종 AI 솔루션을 개발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 세계 글로벌 탑3 RP 솔루션 업체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업무 자동화를 위해 아주 선도적인 방향성 제시와 이에 맞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는 업계 유일하게 제품을 100% 웹으로 전환시켜서 현재 세계 클라우드 RPA 시장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00만 개 무인봇이 가동 중이며 고객 규모는 글로벌하게 4,000여 개 이상, 국내에도 대기업을 포함해 200개 이상 기업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H2O AI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실리콘밸리에 설립된 이 회사는 가트너와 포레스터가 인정한 AI 플랫폼의 선구자이며 거의 모든 글로벌 포춘 100 기업들이 H2O를 AI 프로젝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트렌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조 기업들은 공장 자동화에서 디지털 변환을 시도하며 데이터 기반 자율 생산체계인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장 자동화를 진행하며 축적된 빅데이터에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적용한다면 각종 생산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회피해서 비용은 줄이고 더욱 유연하며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또한 RPA는 인공지능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투자 비용이 매우 적으면서 자동화 효과는 매우 높아 성공이 거의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산업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시키거나 AI 분석을 위한 데이터 준비 업무와 AI 예측 결과에 따른 후속 업무 처리 자동화에 사용하면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트너는 미래의 세 가지 기술 트렌드로 사람 중심, 위치 독립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 관점에서 인간의 행동을 잘 분석해 이들이 원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줄여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위치 독립성은 클라우드나 모바일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 성능 저하 느낌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를 경험하도록 업무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것이고요. 코로나 이후에 그 리커버리 단계가 왔을 때 거래가 다시 급증해도 추가 인력이나 추가 자원 증가 없이 인공지능과 디지털 워커를 잘 이용해서 회복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AI 기술을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초자동화는 기업이 다양한 AI 기술을 잘 결합해 업무를 더욱 가속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트너는 초자동화에 6가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기존 IT 시스템으로 자동화시키지 못한 인간 업무 영역에 로봇에게 일을 대신 시킬 수 있는 RPA 기술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좀 더 길고 복잡한 엔드투엔드 업무 자동화를 수행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의 그 인터랙션 처리와 인간의 의사결정 포인트를 하나의 편리한 환경에 담을 수 있는 워크플로우 기술을 잘 활용하라고 합니다. 무인화된 업무에는 이를 관리할 디지털 운영 기술도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더욱 인간답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자연어 처리와 인공지능, 그리고 이벤트 반응형 API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RPA를 통한 제조 업무 자동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RPA 시장은 약 4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도입기인 18년까지는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해서 국내 글로벌 기업들이 시범적으로 전사 공통 업무에 적용했었습니다. 확장기에는 효과를 크게 본 대기업들이 더 많은 업무를 자동화시켰고 중소기업과 공공 부분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전사 공통에서 조직 단위 업무나 계열사로 확산되었고요. RPA 시민화와 고도화 단계에서는 1인 1보 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떠올랐고 사용자가 간단하게 노코딩으로 봇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RPA와 연계한 AI 분석, 대화형 챗봇 사용과 지능형 OCR로 자동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RPA를 도입하는 이유는 경제성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직원의 삶의 질과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노동력을 기업이 확보하게 되면 직원들이 직장 만족도나 업무 창의성을 높일 수 있어 큰 비용 추가 없이 기업의 생산성과 직원 복지를 동시에 같이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RPA를 정의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컴퓨터를 이용할 때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매일 많은 인력들이 수행하는 노동 집약적인 업무이거나 단순 규칙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적합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야간, 새벽, 주말에 처리해야 되는 업무, 특정 시간대에 변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RPA를 활용하면 업무 속도가 평균 3배에서 5배까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RPA가 실제 어떻게 실행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데모는 사람과 RPA가 동시에 같이 수입 PO를 처리하는 화면입니다. 나중에 처리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RPA의 업무 처리 속도가 3배 더 빠르게 나옵니다. 2번 데모는 매일 오전 전일 생산한 제품에 대해 품질 보고서를 PPT로 작성도 하고 또다시 같은 정보를 품질 시스템에 입력하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직원들이 서로 하기를 기피했었던 업무였었는데 RPA를 도입해 자동화한 후에는 직원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사람과 챗봇 그리고 RPA가 연동해서 영업 주문을 등록하거나 판매 실적을 조회해 보여주는 데모고요. 웹이나 모바일에서 정보를 입력하거나 음성으로 챗봇에게 지시하면 RPA가 사람 대신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제조 분야 소프트웨어 목적은 다양한 고객 니즈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를 하는 것하고 제조를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고 납기와 품질을 지키며 생산의 전반적인 업무를 가시성 있게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RPA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CRM에서 ERP까지가 이제 적합하다고 보고요. 일부 MES 부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조 분야에서 RPA 시나리오를 발굴하는 가이드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내 외부 시스템 간
접점 포인트에 뭔가 많은 수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기준 정보를 반복적으로 입력해야 되거나 데이터를 검증하는 업무와 각종 시스템에 접속해 데이터를 받아 수작업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업무, 그리고 사용 시스템이 달라서 정보를 이중으로 입력해야 하는 업무에 좋습니다. 이런 수작업들이 있다면 자동화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 회사가 4년간 RPA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얻은 시나리오를 분석해서 보면 전체 시나리오의 약 46% 정도가 제조 분야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저희가 실제 구현한 RPA 사례로 자주 사용되는 시나리오를 이 표에 좀 한 장에 모은 것입니다. 혹시 추진하시는 RPA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 구매, 자재, 물류와 같은 SCM 분야와 생산, 품질, 설비, 연구 관련 제조 분야 시나리오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그 봇의 협업은 기업의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클라우드 환경도 대비해야 하고 다양한 AI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봇과 사용자가 한 팀이 되어 협업할 수 있는 양방향의 자동화가 실현되어야 하고요. 또한 자동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RPA 투자가 많이 필요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최소 비용으로 최적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하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는 앞서 가트너가 언급한 초자동화에 요구되는 기술을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A360 버전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RPA 분야 최초로 어느 회사보다 가장 빠르게 100% 퓨어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서 현재 클라우드 RPA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 RPA이기 때문에 확산하는데 개인 PC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요. 웹에 바로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봇 하나를 잘 개발만 하면 동시에 수천, 수만 명 직원에게 바로 배포하고 공유하고 실행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 시나리오 발굴 과정에서 그 생산성을 많이 높여줄 수 있는 디스커버리 봇도 강화되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로보틱 인터페이스, 약자로 RE는 RPA 업계 최초로 봇 수행 중에 사람과 봇이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강력한 폼 기반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RE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만 봇 인터페이스를 통해 무인 봇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투자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MS 오피스, 엑셀과 같이 사용자가 친숙한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들과 인앱 형태로 결합되어 제공되고 있어서 있고 또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AI 애플리케이션과도 연계가 편리해서 향후 AI 기반 자동화 가속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새롭게 출시된 A360 데모를 한번 보시죠. 프로그래밍을 못하는 사용자도 쉽게 봇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AA와 타 경쟁 제품을 비교하는 외국 전문가 영상을 봤는데 그때 설명자가 양 제품의 큰 차이는 개발 화면이라고 들었습니다. AA는 개발자 중심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에 다른 제품은 사용자 업무 플로우 관점에 초점을 맞춰 개발 화면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했었습니다. 당시 AA는 이렇게 뭐 거추장스러운 업무 워크플로우 차트가 없는 것이 개발자 측면에서 생산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이제 판단했었던 것 같았고 실제 개발 생산성이 높아서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업무 직관성도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A360도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일반 시민 개발자나
전문 개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의 화면에 듀얼로 플로우 차트와 라인 코딩 방식 모두를 지원해서 타 제품과 비교할 때 기술적으로 큰 차별화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UI 화면을 보시면 일반 시민 개발자용 편리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의 플로우 차트 개발과 전문 개발자를 위한 라인 코딩 방식이 같이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외부 인공지능 라이브러리와 연계할 수 있도록 파이썬, 텐서플로우, 닷넷 그리고 자바스크립트가 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삽입되도록 기능이 놀랍게 강화되었습니다. RPA 봇은 데스크탑을 유인봇에서 시작해 중앙 통제 기반 무인봇으로 진화하였고 미래에는 지능형 AI봇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자동화 범위가 프런트 오피스로 확산되다 보니 유인봇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래 정통적인 유인봇은 사용자 PC당 하나씩 설치가 되어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관련 프로그램을 클릭해 사용했었지만 봇이 수행될 때는 사람이 다른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된 유인봇은 멀티 세션 기술을 이용해서 가상으로 PC를 분리하고 또 이게 각각 수행되기 때문에 봇이 러닝 중에도 사용자는 중단 없이 본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유인봇이 1인 1봇 형태로 확산되게 한다면 라이선스 수가 사용자 수만큼 늘어나게 되면서 자동화도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이 증가하는 이슈가 남게 됩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 RE는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 드립니다. 사용자가 늘어나도 모든 사용자가 항시 다 같이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수의 무인봇을 여러 개 묶어서 하나의 공유 풀로 만들어 사람들이 필요할 때만 일을 이 풀에 시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RE는 휴먼봇 콜라보레이션에도 매우 강력합니다. RE를 통해 사람과 봇이 함께 할 일을 하나의 워크플로우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수행 중에 봇이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사용자에게 추가 정보를 받아야 할 때 RE가 사용자 화면에 팝업이 되는 입력 폼을 띄워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물어보거나 요청합니다. 사람은 여기에 정보만 입력만 해주면 봇이 다시 후행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협업형 엔투엔드 자동화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RE는 순수 웹 기반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과 같이 심각한 OS 업그레이드나 이기종 OS 사용에 호환 문제가 없어서 소중한 자동화 자산, 구축 자산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데스크탑 유인봇이 RE와 같은 협업형 봇으로 앞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자동화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디스커버리 봇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자, 컨설턴트, 개발자 모두가 하나의 플랫폼을 이용해 업무 발굴, 설계, 개발을 한 곳에서 다 같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자기 업무를 녹화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참여자들에게 다 같이 그 자동화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업무 절차나 분석 결과도 자동으로 문서화되어 나옵니다. 또한 봇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어서 개발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IQ봇은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의 지능형 OCR로 비정형 문서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키고 필요 텍스트 정보를 이미지에서 추출합니다. 다양한 OCR 엔진과 연동이 되고 RPA와 연계해서 비정형 문서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IT 관리자 관점에서 RPA 포털을 통해 거버넌스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대규모 RPA 봇을 운영할 때 통계 대시보드와 봇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시간 봇 장애를 조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고요. 당사가 보유한 RPA 포털 솔루션이 있어서 언제라도 문의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로 엔드투엔드 자동화에 있어 신경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자동화 플랫폼은 많은 시스템을 워크플로우 서비스 형태로 정의해야 합니다. 박스우드 IBPM은 다양한 자동화나 AI 솔루션을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컴포넌트화 시켜서 API로 각종 자동화 시스템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다음은 제조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조 혁신에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공장 자동화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하게 사람을 보조할 수 있는 인공두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스마트 공장에서 인공지능과 생산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보된 형태의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조 분야에서도 AI를 적용할 수 있는 케이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생산 분야는 제품 설계, 생산, 품질과 예지 보전, 에너지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요. 생선 지원 분야로는 SCM, 물류, 그리고 환경과 안전이 되겠습니다. 모델링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언제라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제조 부문에서 원하는 AI 업무는 첫째로 판매 수요 예측입니다. 고객의 주문 변경과 영업의 수요 예측이 부정확해 생산 작업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AI로 좀 더 정확한 주문 예측을 함으로써 생산 현장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 기반 품질 관리입니다. 제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이미지 인식 기술을 품질 관리에 적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 제품이나 부품의 이미지 데이터와 라벨링을 통해 학습과 인퍼런싱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현업 전문가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지 인식 기반 품질 관리는 모든 기업에 매우 중요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설비 예지 보전입니다.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제조 설비 장애나 이상을 미리 인지하여 사전에 기계적인 또는 업무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조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러한 AI 작업을 위해서는 다음 4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작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데이터셋 구축 작업이고요. AI를 적용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의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응하는 히스토리나 판별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 시간과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러한 AI 프로젝트를 고객이 직접 구축한다면 첫째로 고임금의 AI 개발자를 채용해야 하고, 둘째로는 AI 구현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AI 프로젝트 구현 후에도 모델 변경에 대응해서 그 정확도나 인식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고정 인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적용에 가장 중요한 모델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IT에서 구현한 AI를 믿을 수 있냐라는 의구심들이 많기 때문에 채택된 AI 모델에 대한 정확한 팩트 기반의 설명과 의견 제시가 필수적입니다. 저희 파워젠은 이러한 AI 프로젝트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 MLOps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으나 자동으로 모델링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글로벌 오토 ML, 오토 머신러닝, 기계 학습이죠. 기술 1위인 H2O AI의 드라이버레스 AI라는 기술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랍게 이 플랫폼에서는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도 바로 AI 작업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고객은 AI 알고리즘을 알 필요도 없고 과정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신러닝을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모델을 만들어주고 모델의 그 정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수들을 자동으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 고객은 AI 모델 결과만 해석하고 현장에 적용해야 할지 말지 결정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H2O 제품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소스 기반 H2O 스파클링 와터와 기업용 오토 ML 솔루션인 드라이버레스 AI로 플랫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H2O 웨이브는 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툴이며 개발된 애플리케이션은 M마켓에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MLOps로 다양한 AI 모델을 효율적으로 유지 보수 관리하는 솔루션입니다. H2O의 기술 구조입니다. H2O의 핵심은 드라이버레스 AI이며 조금만 훈련된 사용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입니다. 스파클링 와터는 숙련된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쓸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 AI 라이브러리라서 일반 사용자가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에 쓰기는 좀 어렵지만 장점은 무상입니다. AI 분야 명예의 전당인 캐글에서 이제 인정한 전 세계 그랜마스터 반 이상이 참여해 개발한 드라이버레스 AI에는 통계 기반 알고리즘은 기본이고 딥러닝 알고리즘, 심지어 자연어 처리 알고리즘까지 다 탑재되어 있어서 고객의 데이터셋에 맞는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알고리즘은 이제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그리고 CPU뿐만이 아니라 이제 GPU를 지원함으로써 며칠, 몇 주 걸리던 학습 시간을 단 몇 분, 몇십 분 만에 처리합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속도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모델 파괴라는 그 딥러닝만의 단점이 있어서 이를 극복하고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학습이 필수적인데요. H2O는 자동으로 스스로 재학습하여 모델의 정확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파워제는 그동안 ERP SI 그리고 RPA 프로젝트를 통해 쌓은 업무 노하우와 데이터 그리고 자체 개발한 MLOps인 파워젠 AI 플랫폼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H2O와 연계해서 AI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3개월 소행으로 고객사의 AI 플랫폼을 구축해서 기존 프로젝트에 비해 엄청난 ROI도 같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MLOps와 H2O AI 엔진으로 AI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AI는 정말 어렵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며 특급 전문가가 투입되어야 했었는데 이제 AI를 매우 쉽고 짧게 경제적인 비용으로 구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H2O로 사업을 수행한 사례입니다. 저희 반도체 분야 고객 중에 한 곳은 AI 연구원 몇 분들이 그 H2O 없이 트라이얼 앤 에러 방식으로 그 공정의 이상 감지를 위한 알고리즘을 찾아내고 또 그 변수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3, 4개월의 시간을 소비했었습니다.
H2O로 첫 번째 실험은 3분, 두 번째 실험은 5분, 놀랍게 세 번째는 10분 만에 실험을 그냥 다 마치게 되었고, 동시에 공정 이상 예측을 위해 적용된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자까지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력 부문의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어 앞서와 마찬가지로 H2O를 통해 4번의 실험과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실험이 마무리되고 전력의 부분 방정 예측에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아주는 동시에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변수까지 설명해 주게 되었습니다. 고객의 반응은 실로 놀라웠으며, 이를 통해 저희는 전력 부분 방정 분야뿐만 아니라 전체 전력 업무에 AI 적용을 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AI 작업을 통해 예측한 결과가 각 업무별 RPA에 트리거가 되어 모든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AI와 RPA는 그야말로 이제 융합의 완벽한 한 쌍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 파워제는 AI와 RPA를 제공하는 RPAI 업체로 4차 산업혁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창의적 발상과 도전으로 미래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초자동화는 RPA 그 이상으로 매우 긴 여정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나올 AI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엔투엔드 자동화를 위해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발표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